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파트 2입니다.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준비 방법. 자, 우리 앞서서 면접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 특히 정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인가 라는, 혹은 또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 이걸 봤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또 준비를 잘 해둔다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준비만 잘하면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준비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면접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 물론 면접의 가장 궁극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종합적인 인물평가. 그러니까 그 또 종합적인 인물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른바 사람 됨됨이라 이런 말을 쓰죠. 종합적인 인물평가니까 이걸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사람 됨됨이라는 것인데, 사람 됨됨이를 단 20분 내지 30분 해가지고 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에서 30분 그 사이에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2, 3일, 2, 30일, 2년, 3년에서 보여줄 부분을 2, 30분 안에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이야. 그래 어렵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죠. 두 번째 적으로 보면 면접위원은 수험생의 용모, 자태나 표정, 태도 등을 통하여 직관적이고 인상적이긴 하지만, 사실 직관적이라는 건 직접 관찰한다 그 말이거든요. 직접 관찰을 통하여, 인상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야. 겉으로 보여서 나온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실제 목적은 거기가 있는 것이고, 이 면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종합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인물평가란 말이 바로 그런 맥락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성격,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그러면 캐릭터라 그러죠. 캐릭터.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인성.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본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평가해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인상의 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영어로는 헤일로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면접자가 갖고 있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후광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더욱더 좋은 인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정말로 내 내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주는 것은 더욱더 잘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인상의 착오나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는 것은 면접자가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기 때문에 그 편견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특히 2,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그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야. 그 시간에. 참 어렵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 자기가 가지고 자세, 태도, 또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자세, 자기가 갖고 있는 정직성,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끝머리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응시자의 대답 내용이나 태도, 표정, 동작의 섬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성격이나 성품을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가 말했지만 물론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오랫동안 사람을 대하고 또 면접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네들이 갖고 있는 직관이 생깁니다. 직관. 그 직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응시, 동기, 의욕. 물론 이제 응시 동기랄지 의욕은 그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점수를 받았으면은 응시 동기나 의욕이 이미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또한 질문하고 대답을 통해서 또 찾아내는 부분이 있고, 네 번째 지식 교양 연구, 여러분들 8장에 가서 파트 8에 가면은 이제 이 상식에서 물어볼 수 있는 교양
이른바 교양 일반이 되겠죠. 이 부분은 또 자세히 저와 더불어서 자세히 해볼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덕성. 참 이것도 어렵죠.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 도덕성을 묻는 질문 등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각 그 시도에서 응시자에게 그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도덕성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요. 무슨 생각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긍정적으로 가져야지 부정적으로 갖는다거나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중용이란 말 했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 너무 극단적인 긍정적인 것도 아닌 것이야. 비판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전개시켜야지. 질문에 대해서 도덕성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사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회성이란 대목은 항상 이렇습니다. 사회성이란 말 나오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피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테는 국가주의자이기도 하고 관념론 피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테가 한 말인데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이다.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만 인간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즉 뭐냐? 이걸 사회성이야. 이게. 그래서 사회성은 결론적으로 사회성은 즉 인간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성이 좋다는 것은 즉 인간성이 좋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야.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대인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 사회성에 대한 부분. 공손하고 예절 바른 행동을 보이는가? 편안한가? 정말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편안하겠는가? 대인관계도 똑같은 것이니까. 또 잘 받아들이는가?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잘 또 그 나름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가? 자아관. 역시 자아관도 항상 일관성 있는 자아관이 아니라 자아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아란 말이 영어로 뭐 셀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자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정체성, 자기 자신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라는 걸 파악한 것이야. 그것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질문에 응대해주고, 또, 내 속에 내면 있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것이. 그래서 특히 이제 자아관 같은 경우가 체질화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가치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아관, 가치관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일관성도 긍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죠. 세계관, 사상관, 인생관. 물론 이것도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세계에 대한 보는 안목. 특히 요즘 여러분들 이제 이런 세계관 같은 거 물어볼 때는 FTA랄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시킬 것인가. 또 공직자로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컨대 뭐 농민들이 시위를 한다. 특히 FTA 반 FTA 시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서로 앞뒤가 맞게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 10번에 보면은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공직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게 되면은 자칫 안티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야. 예.